글로벌 코인 동향, 당신의 돈이 복사되는 글로벌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저는 코인 여왕 문다현입니다. 이번 주는 FOMC 회의와 또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로 코인 시장에도 이목이 집중된 한 주였죠. 또 다른 코인 이슈들은 어떤 게 있었을지 오늘의 블록테마 토크 또 디지털 자산 애널리스트 이광호 대표님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당신이 잠든 사이 글로벌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6가지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EIB issues CBDC denominated digital bond on Ethereum blockchain. 네, 유럽 투자은행과 이더리움 블록체인 관련된 내용인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유럽 투자은행은 유럽 연합의 대출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럽 연합 대출 기관인 EIB가 이 CBDC로 표시된 채권을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 발행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억 정도를 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1,200억 규모요. 네. 그래서 유럽 투자은행 부행장인 머린 플렉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채권은 은행에게 이 대체 금융원에 대한 보다 빠르고 능률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EIB가 이제 투자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투자한 이유는 우리가 블록체인 하면은 많이 떠오르는 그겁니다. 일단은 고정 발행 비용을 줄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중개자에게 주는 수수료 를 줄이는 거, 그리고 이제 시장의 투명성이라든지 결제 속도를 향상하는 그런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 디지털화의 이점이 이제 중개자들의 고정 비용을 절감해주는 거, 그리고 또 시장의 투명성을 올려준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사용자들에게도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용자들도 이제 쉽게 빠르게 이제 결제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이 수수료가 준다는 것은 그 사용자 입장에서도 거기에 따른 이제 비용을 줄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블록체인 생태계가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언제 기관이 투자할지 우리가 투자 측면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EIB 같은 거대 금융기관이 실제 블록체인 위에서 이런 채권이라든지 이런 걸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하나의 금융의 수단으로서 좀 자리 잡는 그런 계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제가 기사를 보면서 신기했던 게 골드만삭스가 또 채권 매각의 감독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역할을 맡는 건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네, 기존에 뭐 채권을 발행하면 그렇게 투자은행들이 중간에 이제 감독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뭐 마찬가지로 이게 만약에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이 아니라 좀 더 블록체인과 관련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쪽에서 뭔가 감독을 하고 그러면 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나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좀 주요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보면은 디바이스 도구, 인프라 측면만 블록체인을 이용하지 나머지 부분은 기존에 하는 것들과 유사하게 가기 때문에 기존의 투자자들이 좀 안정감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기사에서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뭘까요? 이제 유럽 투자은행조차도 요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뭔가를 시작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많이 확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하면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시범적으로 보고 있고, 기업들은 퍼미션드 블록체인 혹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자기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의 이 디지털 본드를 발행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이더리움의 전망은 좀 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Gemini to launch Bitcoin cashback rewards on Mastercard credit card. 네, 어떤 이슈인가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제미니 거래소라고 아시죠? 윙클복스 형제. 페이스북을 보시면은 마크 주커버그랑 같이 누가 먼저 이렇게 뭐 관련된
아이디어를 꺼냈냐, 그 맞아요. 소송을 한 그 형제로 유명한데, 예, 그분이 이제 제미니 거래소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미니 거래소가 비트코인 캐시백, 지금 우리가 흔히 뭐냐면, 아는 그 캐시백이잖아요. 네, 그거. 캐시백인데 그 마스터카드랑 같이 해갖고 만들었어요. 오. 그래서 이게 이제 결제를 하면 그 자기의 예를 들면 뭐 바이낸스 거래소라든지 코인베이스, 제미니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캐시백으로 이제 결제를 해서 마치 신용카드, 이게 마치가 아니라 이제 실제 신용카드인데 네. 암호화폐가 이제 빠져나가는 신용카드죠. 근데 이걸로 이제 결제를 하면은 식품 같은 경우에는 3%, 네. 아니, 그러니까 식사를 할 경우에는 3% 캐시백, 그리고 식료품을 살 때는 2%, 나머지는 1% 정도의 캐시백을 받는 건데, 네. 그거는 제미니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암호화폐로 캐시백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1%, 2%, 3%가 되게 작아 보이긴 하지만 계속 쓰다 보면은 금액이 크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는 통장에서 결제를 하는 것보다는 이 암호화폐로 또 뭐 USDC라든지 그런 스테이블 코인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자기의 이제 예금을 변경해 놓고 그걸로 결제를 하면 좀 캐시백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기존의 암호화폐를 알았지만 잘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네. 암호화폐를 잘 몰랐던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 생태계로 오는 좀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고 캐시백까지 받는 거잖아요. 네. 올 여름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좀 현지 반응은 어떤가요? 예, 이미 뭐 14만 명 이상이 신청을 한 상태라고 하고요. 네. 예, 그래서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이 결제 시장을 보면 현재는 그 카드 결제, 신용카드 결제가 주를 이루고 있죠. 네. 그런데 향후에 뭐 CBDC나 이 모바일 결제 중에 이 블록체인에서 결제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플레이어들이 이 시장에 많이 진출하면 기존에 이제 강자였던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 즉 신용카드 회사들의 위상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하버드의 크리스텐슨 교수가 네. disruptive innovation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파괴적 혁신이라고. 네. 그러니까 메이저 회사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 동안에 다른 어떤 것들이 결국에는 커져서 이 회사를 잠식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론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런 기존의 그 신용카드 거인들이 발빠르게 이 블록체인 생태계조차도 자기들이 헤게모니를 잃지 않기 위해 뭔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금융 서비스 회사가 암호화폐를 통해서 지불, 보상에 있어서 고객들한테 선택지를 넓혀준 것도 의미가 있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출 습관을 바꾸지 않고도 이 암호화폐 생태계에 좀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럼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요, 비자 관련된 얘기입니다. 비자 CEO says payments giant is moving into crypto in a very big way. 네, 어떤 이슈인가요? 결제 거인이 어떤 뜻이죠? 네, 비자가 이제 결제 거인이죠. 네. 예, 비자가 워낙 큰 신용카드 회사이기 때문에 요 CEO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비자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여기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자가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CBDC 관련된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네. 비자가 현재 이제 중앙은행들과도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만약에 CBDC가 실제로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결제는 누가 하느냐. 네. 저희가 모바일 결제를 쉽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 2030 뭐 세대 혹은 뭐 4050 이외에 또 뭐 6070 세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분들은 모바일 결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기존에 쓰던 이제 크레딧 카드를 로 결제라는 게 가장 쉬운데 기존에 자기가 하던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이것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자가 확실히 암호화폐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네. 전에도 어떤 행보들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비자가 이제 기존의 은행들이 그 암호화폐 관련된 커스터디 서비스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API 같은 것도 이제 개발을 네. 했고요. 그리고 중앙은행과 API 도 금융기관이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특허를 또 낸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좀 전에 소개했던 이제 마스터카드도 비자가 이렇게 좀 발빠르게 움직이니까
마스터카드도 뒤지지 않으려고 좀 재빠르게 쫓아오고 있는 뉘앙스가 그렇게 아닌가. 연결이 되는 거군요.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을 위해서 두 가지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수용의 중요성을 말을 했어요. 소비자들의 측면에서 말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가요? 아, 이런 비자 카드가 되는 거예요? 네. 뭐 수용자들의 그 소비자들의 이 마음이 안전해야 믿을 수 있어야 이걸 쓸 수 있겠다라고 그렇죠.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유용성의 형태를 가져야 된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사용하기 쉬워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암호화폐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이 플럭추에이션 가격 변동한 심해에서 뭐 이걸 쓰기 어렵다. 그리고 같이 척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건 자산이 아니다, 뭐 화폐가 아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요 이제 비자나 마스터카드처럼 기존에 이제 신용카드 회사가 진출을 했고 그들이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기존에 많은 그러니까 암호화폐로 뭔가 결제를 하거나 암호화폐를 구매하기를 이제 꺼려하시는 분들도 자기들이 비자 카드나 마스터카드는 믿고서 지금까지 써왔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쓰면서 아 이게 내가 암호화폐를 가지고 결제를 하든 아니면은 뭐 그냥 피앗 법정화폐로 결제를 하든 그런 거랑 별 차이 없이 그 사람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앞서 이 두 번째 이슈였던 마스터카드 얘기와 또 세 번째 비자 카드 얘기가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확실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결국엔 이제 기존의 그 플레이어 금융의 빅 플레이어들인 카드사도 이제 진출을 했다. 네. 여기에 대한 시사점은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은행들이 카드를 발급하고 여러 가지 카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의 그 빅 플레이어들이 발빠르게 이렇게 대응을 하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나라는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사실. 네, 그런 부분이 좀 실기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도 좀 재빠르게 이들과 뭐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내부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좀 돌파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가 주목해볼 만한 점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스프레이 펀드에 관한 얘기인데요. 오스프레이 Fund launches a Polkadot Trust with a Coinbase serving as custodian. 네, 오스프레이 펀드와 코인베이스 폴카닷 트러스트까지 어떤 이슈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레이스케일 펀드는 많이들 들어서 아시잖아요. 네, 유명하죠. 예, 오스프레이 펀드는 그레이스케일이 뭐 예를 들면은 뭐 33조를 운영한다. 뭐 그러면은 이 오스프레이는 한 뭐 1조를 운영한다. 뭐 그 정도로 좀 약간 보면 그렇게 큰 규모의 펀드는 아니에요. 그레이스케일과 비교하면 그러네요. 네. 그 오스프레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폴카닷만 투자하는 폴카닷 트러스트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미 4월 29일 날 얘들이 그걸 만들었습니다. 아, 만들었군요. 네. 그래서 현재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한 500만 불 정도 유치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만들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빠르게 500만 불 유치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트러스트는 아무나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도 이제 어크레디티브 인베스터라고 해서 공인된 투자가들만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군요. 네, 이 공인된 투자가라 하면은 연봉이 한 2, 3억 이상이거나 자기의 이제 자산이 뭐 10억 이상 이런 것들을 인증을 해야지 공인 투자가로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도 또 뭐 적은 금액을 사는 건 아니고 2만 5천 불 이상 투자를 해야지 됩니다. 하지만 또 나중에는 민간인들에게도 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장외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요 투자하신 그 공인 투자가들이 6개월 이후면 장외시장에서 요 펀드를 이제 팔 수가 있어요. 자기 지분을. 예, 그래서 그 차익을 노리고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트러스트라고 한 것은 이제 관리인에게 나의 재산에 대한 이제 권리를 이행해서 그 책임지게 하는 거를 트러스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게 보면은 그 기관들이 이 암호화폐 기반 상품을 만들어서 가격을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암호화폐를 투자하지 않는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은 뭐 좀 전에 소개한 그런 공인된 투자가들은
이러한 펀드나 트러스트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폴카닷 관련된 부분을 만들었다라는 의미는 향후에 이제 폴카닷의 가격이 상승할 좀 여지가 있지 않는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트러스트가 뭔지 좀 개념이 어려웠는데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믿고 맡긴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사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레이스케일도 시도를 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레이스케일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예, 그레이스케일도 현재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아직 네. 시작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승인은 된 건가요? 네, 아직? 예, 신청을 했고, 아직 이제 자기들이 권리는 갖고 있는데, 그걸 아직 시작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조만간 그레이스케일 쪽에서도 이제 폴카닷 관련된 거를 그 트러스트 상품을 내놓을 확률이 높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실 때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를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얘도 조만간 들어갈 거다라는 걸 미리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조금씩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스프레이 펀드가 좀 규모는 더 작지만 미리 선점을 했고 또 이제 앞으로 그레이스케일도 시행을 할 거니까 그 부분을 미리 알아두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비트코인 트러스트도 운영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오래됐다고 들었어요. 오스프레이 펀드도 비트코인 트러스트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이스케일에 비해서는 규모가 상당히 작다. 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 폴카닷이 가격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도 듭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사가 아닌 트위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메이슨 나이스트롬의 트위터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어떤 트윗인가요? 네, 메설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18년에 라이언 셀키스가 설립한 블록체인 관련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다양한 리포터들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트윗을 보시면 자기들이 이 암호화폐들을 트래킹을 했는데 기관들이 어떤 암호화폐에 많이 투자를 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분석을 표로 해놓은 거군요. 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 보시면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이제 폴카닷 같은 경우에 14개 기관이 투자를 했고 가장 많이 투자를 한 거죠.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킵 네트워크, 유니스왑, 컴파운드, 파일코인, 메이커 이런 순으로 이제 투자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결국 나중에는 몇 개의 암호화폐만 살아남을 거다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가지고서 많이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주식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할 주식이 있고 단기 매매를 해야 될 주식이 있습니다. 네. 이것과 마찬가지로 기관들이 샀다라는 건 내부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했을 확률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시고서 이런 것들은 좀 우량주다. 어떻게 보면 우량 코인이다. 우량 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군요. 네, 생각을 하시고 투자에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대표님도 좀 투자를 하실 때 네. 그럼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많이 참고하시는 편이신가요? 예, 저도 많이 참고하는 편입니다. 예. 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스타일이신가요? 예, 저는 한번 사면 웬만해서는 팔지 않고 진짜요? 가져가고 있습니다. 바위 스타일이시군요. 저는 약간 흔들바위에 가깝거든요. 그래요? 예. 확실히 지금 이 가치가 있는 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관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좀 유망한 코인들이 몇 개 짚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좀 전에 제가 이제 설명드린 닷이라는 코인이 폴카닷이 좀 저는 유망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 폴카닷이 최근에 깃허브를 보면 한 1,500 커밋, 즉 하루에 이제 1커밋이 발생하는데 그 1,500일 동안 계속해서 개발을 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정말 개발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카닷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유니스왑의 유니코인도 최근에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저번 주에 한번 다뤘었죠. 네. 그때 제가 이제 디파이 펄스에서 봤을 때 그때는 이제 컴파운드가 1위였었는데 그 유니스왑이 이제 컴파운드를 좀 따라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분산형 대출 플랫폼인 이 메이커다오. 메이커다오. 네, 메이커도 되게 많이 올라왔고요. 예.
이건 이제 메이커 다우는 아니고 메이커라고 또 있군요.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메이커가 1위로 올라왔을 거예요. 저 오전에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확실히 좀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선 그리고 또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선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는 것이 요즘 유행이 되고 있고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체인링크 얘기를 좀 해볼게요. What is Chainlink and why is it important in the world of cryptocurrency? 네, 체인링크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업비트에 올라왔기 때문에 체인링크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신데 과연 체인링크가 뭐 하는 애냐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라클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라클 네트워크가 뭐냐면 이 블록체인은 많은 분들이 이제 안전하고 변경이 불가능하고 하지만 외부에 있는 정보는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리고 블록체인에서 나온 것들을 어떻게 외부로 보낼 것이냐가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오라클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적용되는 방식이 만약에 A라면 B를 해라. 돈을 넣었으면은 콜라를 내보내라. 자판기 방식인데 그 X라는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것들을 받아들일 때 이제 오라클 네트워크를 많이 쓰는데 체인링크는 이 오라클 네트워크 중에 가장 좀 유망하고 선두적인 이제 토큰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블록체인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외부와 연동을 했을 때 이제 체인링크를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향후에 그 블록체인 생태계가 상당히 커질 때 이 체인링크의 역할도 더불어 커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망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의 장점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외부 세계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차단돼서 보안성 그리고 또 무결성의 이제 장점이 있지만 그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 허용된다는, 차단된다는 제한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체인링크가 해결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 오라클 네트워크가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오라클이냐, 하드웨어 오라클이냐,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하드웨어 오라클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센서를 가지고서 어떤 거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후가 변했을 때 그 기후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넣어서 예를 들면은 센서를 통해서 비가 오는 거를 우리가 알았다면 비가 오면 이 잔디 물뿌리개를 뿌리지 말아라.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비가 오면 이 자율주행차의 속도를 느리게 해라. 그런 것들 하드웨어 오라클이라고 하고 이제 소프트웨어 오라클은 환율이 얼마냐. 그리고 뭐 법정화폐가 얼마냐. 주식 가격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인풋으로 받아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어떤 아웃풋을 내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라클을 통해서 블록체인 내부에 있는 정보를 또 바깥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독립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화폐라든지 날씨라든지 또 스포츠 점수 이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오프체인 세력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체인링크에서 운영하는 링크라는 이 코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링크가 이제 시총이 한 5조, 한 6조 가까이 되는 코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밴드 프로토콜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3천억이에요. 상당히 1위와 2위의 격차가 상당히 크죠. 크네요. 네, 그래서 요 기사에서도 마지막에 이 체인링크가 향후 이제 오라클의 표준이라고 생각이 되면 여기에 대한 투자가 건전한 투자가 될 거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 체인링크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17년에 20센트 미만으로 출시가 됐대요. 근데 2020년에 2달러 미만에서 또 최근에 2021년 2월 20일 36달러까지 급등을 했대요. 그만큼 이 체인링크, 링크의 가치를 높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최근에 업비트에서 한 4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씩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뭐 어떤 점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안정성과 이 실행 가능성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던데요. 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이제 첫 번째 이 블록체인 생태계가 과연 내재 가치가 0이라서 망할 거냐 아니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거냐라는 측면에서 미래로 나갈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오늘 이렇게 글로벌 코인 동향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매일 금요일 글로벌 코인 동향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